하면 찜질방으로 향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남편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뒤 죽어라 살을 뺐고, 이제는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5번 찾던 찜질방에서 매일 같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65살 제약회사 회장님과요. 그런데 껍데기에 소주 몇 잔 마신 그날 밤,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뚱뚱하다고 버린 남편 때문에 죽어라 살을 뺐는데 그분은 제 몸을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살 빼기 전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저는 한식당 주방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볶아내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찜질방 쪽으로 향했어요. 이곳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열기와 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황토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바닥에 몸을 뉘었어요.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게 느껴졌죠. 사실 저는 예전엔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싫었는지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혼 후 찜질방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열기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이 빠져나가니 몸이 점점 가벼워졌어요. 헬스장까지 병행하면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황토방에서 1시간쯤 땀을 뺀 뒤 밖으로 나와 샤워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라면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찜질방 매점에서 끓여주는 라면은 집에서 끓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남먹을 음식만 만들던 제게 비로소 위안이 찾아왔죠. 배를 눌러 라면을 주문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올리려는데 묘하게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젓가락질을 할 때마다 국물을 떠먹을 때마다 또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저 사람? 왜 자꾸 쳐다보는 거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슬쩍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보고 앞머리도 만져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나이는 60은 좋게 넘어 보였고 찜질복 차림이었지만 자세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괜히 라면 국물만 더 세게 후후 불어가며 먹는 척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더 신경 쓰여서 평소처럼 천천히 음미하지도 못하고 후다닥 먹어치웠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매점 앞 석류차 코너로 향했어요. 빨간 석류차를 컵에 가득 따라 한 모금 들이키니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을 채웠죠. 하지만 그 남자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아 괜히 불편했습니다. 아유, 웬 이상한 사람 보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석류차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컵을 내려놓고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그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더군요. 설마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그냥 같은 방향일 뿐이겠지? 저는 애써 무시하고 안마의자 구역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코인을 넣고 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등과 허리를 꾹꾹 눌러주는 기계 손길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고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 쳐다본 걸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괜히 찝찝했습니다. 안마의자가 멈추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탈의실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 한 명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퇴근 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이상한 남자일은 까맣게 잊고 황토방에서 땀을 실컷 뺐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통이 풀리는 걸 느끼며 샤워를 하고 나왔죠. 이제 라면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매점 앞으로 가서 배를 눌렀고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자리를 찾아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또 있었어요.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물컵만 들고 있었는데 제 쪽을 보더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면을 집어 올리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는 정말로 제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뭔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어요. 여기 매점에 사람이 없던데 음식은 어떻게 주문하는 겁니까?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어제 저를 그렇게 쳐다본 게 라면 주문법이 궁금해서였다니 너무 황당했거든요. 하지만 웃음을 참으며 최대한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벨 치면 돼요. 저기 카운터 옆에 보이죠? 딸랑 누르면 아줌마가 금방 나와요. 그가 제 말을 듣고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군요. 처음 와봐서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다시 떠먹으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라면 하나 시켜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참 순진한 사람이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가더니 배를 눌렀고 잠시 뒤 라면을 받아왔어요. 저와 한 칸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서 국물을 후후 불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 쪽을 힐끗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라면을 다 비우고 석류차를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빨간 석류차를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시는데 뒤에서 그 남자도 따라와서 석류차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게 뭡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석류차예요. 찜질방에서 라면 먹고 나면 이거 마셔야 제맛이죠. 저는 컵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한번 마셔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컵을 하나 집어들고 석류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컵에 가득 따르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달달하고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그렇죠? 중독성 있어요. 자꾸 먹게 되거든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와 나란히 석류차를 마시며 서 있는 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냥 순박하고 서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자주 오시나 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네, 일주일에 4~5번은 와요. 일 끝나고 땀 빼려고요. 그렇군요. 저는 원래 일주일에 1번 정도 왔는데 요즘은 좀 자주 오게 되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류차를 다 마셨습니다. 그럼 또 뵐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가볍게 말하자 그는 얼굴이 환해지며 대답했어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안마의자에 앉지 않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문득 그 남자의 환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이상함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왠지 다음에 또 찜질방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날도 퇴근 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황토방에 들어가 땀을 실컷 빼고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매점 앞으로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쪽 구석 테이블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다는 듯 환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요즘 자주 오게 되더군요. 아가씨도 오늘 오셨네요. 저야 항상 오는 편이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2개의 라면 그릇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이니 왠지 모르게 포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번에 알려주신 석류차 덕분에 제가 요즘 그것만 마십니다. 정말 중독성 있더군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한번 맛들이면 못 끊는다고요.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별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죠. 잠시 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는 일이 힘드신가 봅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걸 보니요. 네, 한식당에서 주방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 앞에 서 있으니까 몸이 고단하죠. 그래서 찜질방이 유일한 낙이에요. 제 대답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떴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고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더군요. 아저씨도 혼자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라면 국물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오래 고생했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혼자 밥 먹는 게 서글퍼지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몇 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남편이 제가 뚱뚱하다고 해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찜질방 다니면서 살을 뺐어요.
헬스장도 병행하고요. 제 말에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우시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살 빼고 나니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게 됐어요. 그 남편분이 눈이 없었던 거죠. 지금 모습도 아름답지만 분명 예전 모습도 나름대로 괜찮았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름도 모르고 대화하는 게 좀 그렇네요. 저는 강미순이라고 합니다. 박정팔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순 씨. 회장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제약회사 회장입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라니, 그래서 그런 품위가 느껴졌던 거구나 싶었죠.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오래 해온 일일 뿐이죠.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라면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도 마지막 국물을 다 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껍데기 좋아하세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껍데기요? 돼지 껍데기 말씀이십니까? 네, 근처에 껍데기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껍데기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으러 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고기 같은 걸 잘 안 먹게 되더군요. 같이 가주신다면 영광이죠.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석류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빨간 석류차를 컵에 따라 마시면서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졌어요. 찜질방에서 라면만 먹던 사이에서 이제는 밖에서 만나기로 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순 씨. 네, 회장님. 연락드릴게요. 그날은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다음 주 껍데기집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껍데기집 약속을 잡기 며칠 전 저는 또다시 찜질방에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라면을 먹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마의자 쪽으로 향했어요. 나란히 앉아 코인을 넣고 의자가 등을 눌러주기 시작하자 회장님이 편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뒤 옆에서 드르렁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회장님이 입을 반쯤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하셨나 보다 싶어 제가 쓰던 수건을 조심스럽게 회장님 어깨에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눈을 감고 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제 몸 위로 수건이 3장이나 가지런히 덮여 있었어요. 마치 김밥을 말듯이 촘촘하게 덮어놓은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추우실까봐 그랬습니다. 좀 과했나요? 아니요, 고마워요. 그런데 김밥 많은 것처럼 덮으시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순간 회장님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껍데기집 약속 날이 왔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더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회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찜질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회장님은 더욱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순 씨,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들어가시죠. 껍데기 전문점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껍데기 2인분과 소주를 주문했어요. 불판 위로 껍데기가 지글지글 올라왔고 저는 집게로 뒤집으며 구웠습니다. 회장님, 껍데기 좋아하세요? 사실 혼자서는 이런 걸 잘 안 먹게 되더군요. 오늘은 미순 씨 덕분에 맛있는 걸 먹게 됐습니다. 껍데기가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에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자주 먹으러 와요.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 거군요. 회장님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껍데기가 노릇노릇 익자 저는 회장님 접시에 덜어드렸어요. 드셔보세요. 여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회장님은 한 점을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소주잔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저는 2잔의 소주를 가득 따랐어요. 자, 한잔 하시죠. 껍데기엔 소주가 제맛이죠. 좋습니다. 오랜만에 술자리네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소주 맛에 저는 눈을 찡그렸어요. 아유, 역시 이 맛이죠. 회장님도 소주를 단숨에 비우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외롭기만 했는데 이렇게 같이 마시니 좋네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껍데기는 맛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껍데기를 먹고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잔, 2잔 잔이 거듭될수록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어요. 미순 씨는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뚱뚱하다고 버려졌을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찜질방 다니면서 살을 빼고 나니 달라지더라고요. 거울을 봐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지금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스스로를 바꾸셨잖아요. 회장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아내분 잃고 나서요. 한동안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찜질방을 가게 됐고 거기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찜질방이 우리 둘에게 다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미순 씨를 만났으니까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소주병이 어느새 2병째로 접어들었고 제 얼굴도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껍데기는 계속 올라왔고 우리는 먹고 마시며 웃었습니다. 술 기운이 점점 올라오면서 세상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 제가 좀 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회장님이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걸을게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술 기운에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발걸음이 자꾸 회장님 쪽으로 쏠렸어요. 회장님도 저를 부축하듯 팔을 내밀어 주셨죠. 그렇게 걷다가 문득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미순 씨. 네, 회장님. 제가 실례를 범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불이 켜지자 갑자기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회장님은 놀라울 만큼 다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입맞춤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저를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하셨고 저를 안아주는 힘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를 정말 잘했구나. 살을 빼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고 하나가 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는 회장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어젯밤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껍데기 집에서 소주를 마시던 일, 술 기운의 분위기에 취해 모텔로 향했던 발걸음, 그리고 그 이후에 뜨거웠던 시간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은 6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다정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저를 배려하는 손길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죽은 듯이 살았던 제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회장님이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회장님은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미순 씨 덕분이에요.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 씨, 제가 너무 실례를 한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제 대답에 회장님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어젯밤 내내 미순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부끄러워요. 사실이에요. 피부가 너무 좋고 몸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살을 빼니까 더 매력적이에요. 회장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장님도 나이가 무색하시던데요. 65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피식 웃었어요. 그건 미순 씨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순 씨,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만 제가 미순 씨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찜질방에서 또 만나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와 회장님은 찜질방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라면을 먹고 석류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손님들 몰래 작은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황토방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땀을 빼다가 손을 살짝 잡았어요. 회장님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힘이 든든했습니다. 미순 씨 손이 참 부드럽네요. 회장님 손은 따뜻해요. 우리는 주변을 살피며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볼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그 긴장감이 오히려 짜릿했어요. 안마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회장님이 제 어깨에 팔을 살짝 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다들 눈 감고 쉬고 있잖아요. 회장님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회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이 없는 복도 구석에서 짧은 키스를 나누기도 했어요. 회장님, 누가 봐요? 빨리 하면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제 허리를 살짝 안으며 입술을 겹쳤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입맞춤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주변을 살피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고 싶어지네요. 회장님의 장난스러운 미소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매점에서 라면을 먹을 때도 테이블 아래에서 발을 살짝 부딪히거나 손을 스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조용히 식사하는 두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작은 접촉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참 재미있네요. 그러게요. 긴장감이 있어서 더 짜릿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미순 씨를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석류차를 마시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찜질방은 여전히 저의 안식처였지만 이제는 회장님과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어요.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나누는 게 특별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어요. 미순 씨 머리카락이 참 부드럽네요. 회장님, 사람들 봐요. 다들 자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찜질방은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이 됐어요. 땀을 빼고 라면을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손을 잡고 키스하고 포옹하는 시간들이 짜릿하면서도 달콤했어요. 미순 씨,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도요, 회장님. 우리는 석류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찜질방 불빛 아래에서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찜질방에서 회장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황토방에서 땀을 빼고 나와 샤워를 마친 뒤 매점 앞으로 향했어요. 배를 눌러 라면을 주문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돌아보는데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는 제 전 남편이었어요. 찜질복을 입고 물컵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몇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다가 멈췄어요. 왜 내가 피해야 하지? 이혼한 사이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가슴을 펴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면을 집어 올리는데 전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낯선 여자를 보듯 힐끗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살을 빼고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전 남편의 시선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라면을 먹는 제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뚱뚱하다고 버렸던 그 아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라면 그릇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석류차를 마시러 가는 척하며 전 남편 테이블 앞을 지나쳤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여기 자주 오십니까?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기심과 관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주 와요. 그런데 왜요? 아니, 그냥 자주 보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한잔 하실래요? 전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뚱뚱하다고 버렸던 아내한테 작업을 거는 꼴이라니.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예요.
당신 전 부인. 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순이? 설마 당신이? 네, 접니다. 뚱뚱하다고 버린 그 여자요. 제 말에 전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딴 사람 같잖아. 살 뺐어요. 당신이 그렇게 싫어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놀라움, 후회, 그리고 미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순아,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예뻐질 줄은.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요. 근데 왜요? 미순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뚱뚱한 나를 싫어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전 남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싫어요. 당신은 내 겉모습만 봤어요. 살 빼기 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그걸 몰랐죠. 미순아,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끝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순 씨,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이었습니다. 라면 두 그릇을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어요. 전 남편은 회장님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회장님은 제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박정팔이라고 합니다. 미순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죠. 전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요? 미순아, 벌써 다른 남자가? 네,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분이에요. 제 말에 회장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순 씨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은 더 아름답죠. 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순 씨, 괜찮으십니까?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럼 가시죠. 라면이 식기 전에 드셔야죠. 우리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전 남편의 망연자실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회장님과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순 씨, 힘드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 사람이 후회할 만도 합니다. 미순 씨를 놓친 건 그 사람 인생 최대의 실수죠. 회장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그때 나타나 주셔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미순 씨는 제가 지켜드려야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미소를 나눴어요. 전 남편은 어느새 찜질방을 나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과거와 결별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미련도 없고 뚱뚱했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전 남편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과 저는 찜질방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 씨,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함께 살아요.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따뜻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제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미순 씨 말씀 들었죠?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나이 많은 남자랑 사귄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처음엔 놀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순 씨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언젠가는 이해할 겁니다. 그래도 걱정돼요. 저는 좋은 엄마였고 싶거든요. 미순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순 씨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장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순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외롭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왜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할까요? 다음 날 저는 큰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야, 시간 있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요. 할 얘기가 있어서. 주말에 나랑 밥 먹을 수 있어? 네, 알겠어요. 주말이 되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뭔데요, 엄마? 큰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좋은 분이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재혼하시려고요? 둘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이야. 나이는 65이시고 좋은 분이셔. 65요? 엄마보다 13살이나 많잖아요. 큰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분은 엄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시거든. 제 말에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엄마도 이제 내 행복을 생각하고 싶어. 너희들 다 컸고 각자 인생 살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둘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조심하세요. 나이 많은 분이면 건강도 걱정되고요. 고마워. 엄마가 조심할게. 큰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엄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 살 빼고 나서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분도 만났으니까.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더니 결국 웃었어요. 엄마, 그래도 한번 뵙고 싶긴 해요. 어떤 분인지.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미순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회장님 만나는 거요. 전화 너머로 회장님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이해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미순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회장님. 저 이제 회장님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미순 씨.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같이 지내요.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맙습니다, 미순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미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뚱뚱하다고 버린 남편도 이제 과거일 뿐이고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가 변했지만 진짜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회장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회장님 집은 넓고 따뜻했고 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제 집처럼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회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미순 씨,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한식당에 출근해야죠. 회장님은요? 저는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하루 일과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이제는 퇴근 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힘이 됩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찜질방을 자주 갑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들어가요. 다른 손님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함께 황토방에서 땀을 빼고 라면을 먹습니다. 미순 씨, 라면 한 그릇 먹을까요? 당연하죠. 석류차도 마셔야죠. 우리는 매점에서 라면 2그릇을 주문하고 나란히 앉아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회장님과 눈이 마주치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미순 씨, 행복하십니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회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순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라면, 국물을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뚱뚱하다고 이혼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찜질방에 다니면서 살을 빼고 건강해졌고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외모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장님의 성숙함과 배려가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회장님을 받아들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해했지만 회장님이 저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보고 나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에요. 큰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 아이들과 회장님이 함께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안마의자에 나란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곤 해요. 미순 씨,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회장님. 우리는 다른 손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찜질방이 우리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가 됐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서툴게 라면 주문법을 물어보던 회장님, 수건을 김밥처럼 덮어주던 순간, 그리고 껍데기에 소주를 마시며 가까워졌던 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찜질방에서 석류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미순 씨, 우리 여행 한번 갈까요? 제주도 어떠세요? 좋아요. 오래 쉬고 싶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일정 잡아보죠. 회장님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이제 54살이고 회장님은 67살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웃고 여행하고 사랑하며 보낼 시간들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미순 씨,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회장님.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쉰이 넘어서야 진짜 사랑을 만났고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가 변했지만 진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강미순이 됐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이혼 후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52살에 65살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내가 나답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